박상우 LH 사장이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등에게 맞춤형 공적임대주택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해외 시장에서 흑자를 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독 미국 시장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신차 G70T가 공개됐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속도를 올리는데 4.7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7년째 투명 우산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투명 우산 UCC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어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100만 호 임대주택 기념 주거복지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상우 LH 사장은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등에게 맞춤형 공적임대주택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85만 가구에 달하는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정책 수행의 최일선에 서 있는 LH의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100만 채를 공급했습니다. 지난 1972년 서울 개봉동에 첫 임대주택을 공급한 이후 45년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총 85만 가구에 달하는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LH는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등 다양한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 모델을 공급하는 데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카쉐어링, 노인 돌봄, 공동 육아방, 작은 도서관 등 각종 생활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고 이날 컨퍼런스에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짚어보고 임대단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돕는 등의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서요, 일상생활과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이랄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 초고령 시대에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역할론도 강조됐습니다. 한편 이날 주거복지 체험 수기와 사진 공모전 시상식, 퀴즈 주거복지 체험 등 행사가 함께 열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의 장이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근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흑자를 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흑자 규모가 크진 않지만 10년 이상 이어온 해외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 가운데 유독 미국 시장에서만큼은 국내 손보사들이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11개국에 진출해 있는 삼성화재는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약 55억 원, 베트남에서 56억 원 등 대부분 지역에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중국 55억 원, 베트남 35억 원 등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은 지난해 중국에서 약 20억 원을 벌어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약 14억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현대해상도 중국 법인인 현대재산보험에서 지난해 설립 9년 만에 수익을 냈습니다. 삼성화재와 KB손보, 현대해상 등 국내 손보사 3곳이 지난해 중국에서 번 돈은 총 538억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보사들이 해외에서 판매한 보험의 손해율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삼성화재가 지난해 해외에서 계약한 보험의 손해율은 87.5%로
국내에서 판매한 자동차 보험 손해율 79.63%보다 높습니다. KB손보의 경우 지난해 해외 원보험 손해율이 125.3%였고 올 상반기에는 소폭 줄어 120.2%를 기록했습니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고객에게 내준 보험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큰 성과는 아니더라도 많은 지역에서 흑자를 냈음에도 손해율이 높은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의 부진이 큰 탓입니다. KB손보의 경우 2013년에서 2015년까지 미국 소상공인들에게 판매한 일반 배상책임보험에서 2천억 원 넘는 손실을 본 영향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인수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영업을 늘리기보다는 손해율을 낮추는 데 주력하는 상황입니다. 삼성화재도 미국에서의 손해율이 100%를 훌쩍 넘어서 미국 사업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손보사들이 유독 미국 시장에서 길을 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법률 리스크를 꼽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송 문화가 발달해 있어 보험금 지급 규모가 국내 손보사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야심작인 G70가 오늘 베일을 벗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속도를 올리는데 4.7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내후 외환에 빠져있는 현대차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큼직한 육각형 크레스트 그릴과 날카로운 각을 살린 램프, 보닛에서 트렁크로 흐르는 라인까지 역동적인 우아함이 느껴집니다. 오늘 공개된 현대자동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신차 G70입니다. 3300cc 가솔린 모델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올리는데 4.7초밖에 걸리지 않아 국산차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음성 인식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주변 맛집 15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카카오와 함께 국내 최초로 서버형 음성인식 기술을 탑재해 카카오 서버에 있는 수십 가지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격은 3,750만 원부터 5,180만 원 선으로 제네시스 G70가 경쟁 모델을 삼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C클래스와 BMW 3 시리즈가 4천만 원대 후반에서 시작되는 것에 비해 1,000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목표는 연간 15,000대. 엔트리급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서 동급 판매 1위를 달성하겠다는 포부입니다. G70는 BMW 3보다 우수한 주행 성능을 달성을 했고 벤츠 C클래스보다 좀 더 고급스럽게 개발을 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노조 파업 등 내후 외환을 겪고 있는 현대차에 G70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비 오는 날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어른들보다 부주의하기 때문에 빗길 교통안전이 중요한데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7년째 투명우산 나눔을 통해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기업이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과 주부 등 직접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해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불투명 우산 대신 투명한 우산과 운전자의 시야에 잘 보이는 밝은 색의 우비를 입히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 맑은 투명 우산이 지켜줍니다. 현대모비스의 투명우산 나눔활동 UCC 대상 작품입니다. 투명우산 나눔활동은 비가 오는 날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투명우산은 어린이들의 시야 확보가 쉽고 불빛을 반사해 밤길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뿐만 아니고 생활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 중에 특히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중에서 사망사고라든지 손상사고가 거의 한 50% 이상이 교통사고인데 투명우산 나눔 활동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우산을 나눠주는 보여주기식 활동을 넘어 일반인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지속가능한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직접 투명우산 나눔 활동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공모전에 참여하고 매년 시상식도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어른들이 잘 모르는 어린이들의 관점에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더불어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시점에서 더 잘 볼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어린이들이 투명하고 안전한 세상에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교통안전에 앞장서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난 2010년부터 매년 투명우산 10만 개를 만들어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배포한 투명우산의 개수만 무려 80만 개. 이와 함께 UCC 시상식 등 시민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다양한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가능한 경영의 일환으로 보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롯데가 결국 중국 롯데마트의 매각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지금까지 8조 원 이상 투자한 중국 사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롯데는 중국 당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 롯데마트 사업이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다른 중국 사업에 미칠 악영향을 이유로 롯데마트의 중국 철수 가능성을 극구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긴 롯데마트의 손실을 더는 견디지 못하고 철수 수순을 밟기로 한 이상 제과와 음료, 화학 등 중국에 진출한 22개 계열사들의 현지 사업도 직간접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재계에 따르면 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 중국 내 롯데마트 전 매장의 매각을 추진하기로 한 롯데그룹의 결정은 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마트가 지난달 31일 중국 롯데마트의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긴급 운영자금 3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하기로 했을 때만 해도 현지 점포의 매각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추가 확보하기로 한 긴급 운영자금 규모를 봤을 때 중국 롯데마트가 올 연말까지는 버틸 수 있는 액수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10년 안에 국내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5%까지 끌어올리고 관련 신규 일자리를 12만 개 창출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바이오 경제 혁신 전략 2025 수립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를 국회와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전략초안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농식품부 등 8개 부처 합독으로 작성됐습니다. 계획에는 2015년 기준 1.7%에 불과한 한국의 글로벌 바이오 시장 점유율을 2025년 5%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지금까지 국내 기업 개발로 85개가 나온 글로벌 신약 후보 물질을 2026년까지 신규로 100개 더 만들고 이 중 1조 원대 이상의 국산 블록버스터가 5개 이상 나오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2015년 2만 6천 개였던 바이오 기술 기반 일자리를 2025년까지 12만 개 늘려 약 14만 5천 개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전략 초안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 수정될 예정이며 정부 회의체 상정을 거쳐 이달 말에 최종 확정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한국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방한이자 중국과 일본도 함께 방문하는 동아시아 순방이기도 합니다. 이번 순방의 핵심 의제는 북핵 미사일 대응 방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를 찾은 뒤 돌아오던 전용기 에어포스1에서 중국을 방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아마도 11월에 단체로 건너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일본과 한국도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의 방문 순서와 일정, 논의 안건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미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대책은 물론 한미 FTA 재협상, 한미 방위비 협상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라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다뤄질지도 주목됩니다. 역사관과 종교관 이념 논란을 빚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중기부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22일 만입니다. 박 후보자는 오늘 자진 사퇴를 밝히며 청문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이념과 신앙 검증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전문성 부족을 명분으로 부적절 채택을 한 국회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포항 공대 교수인 박 후보자는 지명 이후 창조과학회 활동과 뉴라이트 역사관 등이 문제가 된 데 더해 부동산 다운계약서 탈세와 주식 무상증여 등 각종 논란에 시달리며 사퇴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지명 이후 이례적으로 2차례나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에서도 해명했으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현 회장이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선정돼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저녁 열린 KB금융지주 확대 지배구조위원회는 윤종규 회장과 김옥찬 KB금융지주 사장, 양종희 KB손해보험 사장을 최종 후보자군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김옥찬 사장과 양종희 사장이 면접 인터뷰를 고사하면서 윤 회장이 단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확대위는 오는 26일 윤 회장에 대한 단독 인터뷰를 실시해 연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윤 회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직 심층 평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주와 이사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종 승인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또 자신의 연임을 반대하고 있는 노조에 대해 아직 제 정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며 더 노력하겠다면서 노조는 항상 대화의 파트너이며 늘 경영을 같이 고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70% 아래인 69%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에서 14일 전국 성인 1,006명을 상대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인근에서 보행 전용거리 축제가 열려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을지로 유가 사거리에서 청계 유가 사거리까지 차량 운행이 통제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한중 사드 갈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틀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약 82조 원의 손실이 나고 일자리 40만 개를 잃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이 개발한 유방암 바이오시밀러 허주마가 국내 출시돼 지난달부터 처방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허마주는 유방암과 전이성 유방암, 전이성 위암 등에 쓸 수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이파 2017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LG전자의 신작 스마트폰 V30입니다. 국내에선 현재 예약 판매에 들어갔고 오는 21일에 출시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V30를 미리 체험해 보겠습니다. LG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V30. 제품이 공개된 이후 지금까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우선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테두리인 베젤 부분을 최소화해 18:9 비율의 풀비전 디스플레이가 깔끔한 인상을 안겨줍니다. 전작 V20와 비교하면 화면은 5.7인치에서 6인치로 커졌고 전체적인 크기는 디자인 덕분에 더 작아졌습니다. 덕분에 그립감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디스플레이는 기존 LCD와 달리 OLED 패널을 탑재해 전보다 색감이 더 뛰어나고 화면도 밝아진 모습입니다. 그동안 V 시리즈가 배터리 교체가 가능했던 것과 달리 V30는 배터리가 일체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용량은 3300mAh입니다. 다음은 V30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듀얼 카메라입니다. 뒷면에 1600만 화소의 71도 일반각과 1300만 화소의 120도 광각 2개의 렌즈가 달려 전작보다 더 밝고 선명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일반각 렌즈는 스마트폰 최초로 f1.6의 조리개 값을 구현했습니다. 시네 비디오 모드는 로맨틱, 코미디, 멜로, 스릴러 등 15가지의 느낌을 덮어 동영상 촬영까지 가능한 기능입니다.
화면에 손가락으로 가볍게 터치만 해주면 앞면과 뒷면 카메라를 전환할 수 있는데 앞면 카메라는 경쟁사 제품이 700만에서 800만 화소에 달하는 것과 달리 500만 화소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구글의 최신 인공지능 비서 기능인 구글 어시스턴트도 눈에 띄는 기능입니다. V30가 최초로 한글 버전을 탑재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누구야? 위키백과에 따르면 마이클 조셉 잭슨은 팝의 황제로 불리는 미국의 가수, 작곡가, 음악 프로듀서, 무용가, 배우, 그리고 자선가다. 마이클 잭슨 히트곡. 스무스 크리미널, 빌리진, 비트 229개입니다. 마이클 잭슨 히트곡 들려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LG 스마트폰이 그래왔듯 이번에도 음향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V30는 대부분 스마트폰에 들어간 싱글 DAC보다 잡음이 최대 50% 줄어든 쿼드 DAC를 탑재했습니다. 사운드 프리셋 기능은 음악 감상 시 선명하게, 현장감 있게 등 4가지 음색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바뀐 버전으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직접 반응을 들어보니 전반적으로 디자인, 무게감, 그립감 등에 있어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옛날 제품들은 좀 이렇게 색깔이 좀 칙칙하고 정형화돼 있고 약간 그래서 좀 이렇게 튀는 듯한 느낌을 못 받았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색상도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고 그 외적인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가볍고 손에도 잘 들어오고 그립감도 좋고 전부 다 화면이라서 그 액정이 넓어진 감이 있어서 뭐 영상이나 이런 거 볼 때 많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경쟁사에 비해 독보적인 장점이나 킬러 기능이 없어 아쉽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고 싶다라고 할 만한 그런 매력 포인트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미 나온 그런 기능들도 많고 이미 중복되는 기능들은 어느 경쟁사도 다 있으니까 V30만의 장점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V30는 내구성 강화를 위해 미국 국방부가 인정하는 군사 표준 규격 MIL STD-80G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품 측면을 메탈 테두리로 빈틈없이 감싸고 인장 강도를 높이기 위해 최신 건축 기법에 활용하는 H빔 구조를 적용하고 열과 충격 등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생활 방수 기능도 지원됩니다. IP68 등급 방수를 지원해 수십 1m에서도 30분간 견뎌낼 수 있습니다. V30는 오로라 블랙, 클라우드 실버, 모로칸 블루, 라벤더 바이올렛 등 총 4가지 색상으로 오는 21일 국내 시장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수지입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7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수원 역시 2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18호 태풍 탈림이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동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귀포 남남서쪽 57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고 계속 북동진하면서 서귀포 남동쪽 31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오늘 저녁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남해안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의 양도 많고 강하게 내릴 때도 있어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와 경남 해안 50에서 100, 많은 곳은 200mm 이상이나 되겠고요. 전남 해안은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다행히 그 밖의 전국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수원 28도로 높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점차 흐려져 저녁부터는 동해안 전역에서 흐린 하늘이 보이겠습니다. 제주의 비는 밤에 그치겠지만 남해안은 아침부터 비가 시작돼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태풍
태풍의 경로에 인접한 제주 남쪽 먼바다로는 태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물결이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도 풍랑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은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또 제주 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에서는 너울로 인해 매우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경상 내륙과 동해안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